시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가급 좀 많은 시민들하고 좀 만나서 대화를 해보겠다. 그리고 많이 경청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행정사 사무실을 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신 저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또 민원에 대한 것을 내가 상담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민원 자문도 내가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시민들의 속사정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공식 행사나 비공식 행사라도 내가 찾아가서 시민들을 뵙고 전통시장 상가 이런 데도 제가 가급적 자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현장의 그 목소리, 얘기를 듣는 것 많이 하고자 그러고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내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그 식사 자리에 배식 봉사 같은 것도 내가 나가고 여수 미래 포럼이라는 것에 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포럼에서 밖에 이렇게 줍깅,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하는 봉사활동, 얼마 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에 대한 캠페인도 좀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주로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 만나 뵈면은 연임을 좀 해서 일을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해요. 앞으로 여수를 위해서 좀 역할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민선 7기 여수시에서 일을 참 많이 했구나 이런 말씀들도 한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선박람회 26년에 하기로 했고 예술상권 특별법 제정돼서 앞으로 기념공원도 조성하고 특히 선소대교 같은 거는 참 이용해보니까 편하다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산단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라든가 또 석유화학 안전체험 교육장을 이번에 준공한 거라든가 엑스포 박람회장 가면 한참 올라가는 건물이 있습니다. 국립해양기상과학원 같은 거라든가 또 얼마 전에 개통된 그 엑스포 고가도로 여수 그 상습 정체 구간에 아주 교통이 원활해지고 이런 걸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참 그래도 나름대로 했구나 하는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를 보면 요새 참 편안하다 그래.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저를 대하기가 참 편하다. 느끼는 것도 참 얼굴이 편해 보인다.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보면은 일부는 옛날에 소통을 이용 안 하는 불통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소통에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 임기 중에서 2년 반 2020년 1월 달부터는 코로나가 이게 발병하면서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고 또 공석 사석에서 시민들을 만날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야 그걸 전혀 못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여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실 저도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일을 하면서 사리 사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허용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했다가 그런 게 잘 안 되면은 또 소통을 안 하느니 이런 오해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재난지원금 그거를 아예 안 줬다고 생각하는 시민도 계시고 주긴 줬는데 너무 늦게 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다른 데처럼 빨리빨리 주지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코로나가 발병해가지고 2020년 11월 달까지는 우리가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청정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달라 하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더 상황을 보자 이런 게 있었고 이제 2020년 말로 가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9시까지 식당 같은 곳이나 또 아니면 5명 이상은 식사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어. 21년 설 전에 1인당 25만 원 아마 전국에서 그 당시로 제일 많이 그렇죠. 드린 거였을 것인데 그런 것도 했고 22년 설 전에 20만 원 또 한 번 더 했고 그래서 제가 전국에서도 적지 않게 우리 시에서 드린 셈이었는데 그걸 오해하는 시민들이 많으셔요. 그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이 자리에서 해명을 곁들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 만나 뵈면은 제가 아하 현장에서 이런 애로가 있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고충이 있었구나 하는 점을 대화를 해보면은 많이 느낍니다. 역할할 기회가 되면은 더 많이 소통하고 또 현장의 그 실상을 더 이렇게 직접 파악하고 경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우선 이 생숙 문제가 그 생숙을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솔직히 재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 의도도 아마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상당한 부분들은 뭐 거주용으로 허용이 되겠지, 집으로 이렇게 장만해서 하겠다, 또 이런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1년도에 논란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생수는 숙박용으로만 쓴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테니 오피스텔로 요건을 갖추면은 변경을 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거다. 이런 점에서 그 조치를 좀 해주라, 시에서. 그런 생각을 아마 그 생수 소유주 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웅천의 아파트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생수기라는 게 특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게 일가구 다주택도 해당이 안 되고, 따라서 종부세 대상도 아니고, 또 학교 용지에 대한 그 부담도 없고, 주차장도 일반 아파트보다는 그 의무적 주차 면적수가 적고, 여러 가지가 혜택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웅천에서 보면은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좀 부족 문제가 있는데 생수 그 학생들까지 이렇게 더 그 심화된다, 부족난이. 또 아이들 뭐 공원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이런 공공시설이 더 부족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저걸 주거용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그 복잡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양측의 그런 상반된 생각을 잘 이렇게 절충을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조례 형태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맞다고. 저거를 생각하기로는 그러면은 다른 건 다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버리면은 주차장 확보 부담을 거의 안 지고 오피스텔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시의회 의원 발의를 통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웅천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일반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불신을 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와버린 것이다. 어찌됐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년 10월 14일까지 용도 변경을 해야만 오피스텔로 해서 거주가 하니까 시간이 지금 없지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한대문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게 특혜 문제가 해결된다, 오피스텔로 전환되는 순간 일가구 다주택이 적용이 돼버리고, 일가구 주택이 돼버리고, 따라서 종부세 뭐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 세제산 혜택 같은 것도 다 이제 없어지게 될 거고요. 뭐 예를 들면 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생수기주자분들께서 응분의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주차장도 어느 수준이 적정 수준인지 모르지만 그 수준까지는 확보를 하겠다. 그러니 우리 웅천의 아파트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 점을 좀 양해를 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안 됐던 문제가 잘 해결이 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조례를 뭐 일부 좀 개정을 해서 적정 수준의 주차장 확보 어느 수준이냐 뭐 이런 논의도 되면은 해볼 수 있겠으나, 만일에 조례 개정은 누구도 정치적으로 부담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총대를 안 매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조례대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과연 생수 부근에 주차장 부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거리를 좀 더 연장해서 좀 넓은 범위 내에서 주차장 부지도 한번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시유지가 됐건 어떤 게 됐건 용도를 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은 뭐 행정적으로든지 이걸 지원해 주는 것, 이게 저는 마지막 방법이다. 10월 14일 이전에. 정말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행정적, 정치적 어떤 절충 과정을 좀 더 일찍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작년부터라도 해왔더라면은 문제 해결이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주 긴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어느 쪽에서든지 욕을 먹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하고 우리가 해결책을 도출하자. 책임 있는 분들이 찬반 주민들 대표들과 함께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무슨 공청 형식으로 이렇게 토론해서 거기서 여러 사람 얘기 듣고 도출 이렇게 하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아예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된 그 대표들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우리가 여기서 짧은 시간에 결론을 도출하자.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해도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내 전반에 굉장한 불신이 있어요. 그런 정치적 또 행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 하는 점이 이제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단에 가까운 그런 합의를 도출하는 이게 마지막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6 여수세계 선 박람회는 시장 출마해서 제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몇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수가 섬이 많으니까 365개 섬인데 그 중에는 유인도, 무인도, 뭐 다리로 연결된 섬 여러 형태의 섬이 있어서 이거를 좀 잘 우리가 여수 발전에 활용하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화태백야의 11개 다리 중에서 화태백야 4개의 다리가 국가계획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수와 남해간도 해저 터널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 이 박람회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중앙정부에 동의를 얻어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자. 그런 것도 저는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2026년에 선 박람회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놓고 우리 시민사회가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계기로 하자.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화태백야 다리는 예탁 면제가 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가고 있고 또 여수남 해저 터널은 타당성이 나와가지고 예탁 통과가 돼서 이제 사업을 금년부터 착수해 31년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시민들이 이거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박람회를 그 속에서 우리 역량을 시민들의 힘을 모으는 이 계기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시민 추진 협의체가 있는데 그 시민 참여를 끌어내는 이게 나는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의견들을 내서 우리 시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협의체를 아주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여수 관광에 요즘 조금 위축이 되는 점이 있는데 이런 섬 박람회를 계기로 여수 관광을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로 꼭 써먹어야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우리 여수를 알리는 이런 기회로 써먹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해야 됩니다. 모두 말씀드렸던 여수의 섬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전략.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소멸될 섬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비롯해서 섬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섬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고 하는 걸 전담하는 국제기구 이런 것도 저는 하나 제안을 해보고 유엔이 뭐 그런 거버넌스를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가다듬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박람회 예산 규모가 작지 않느냐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된 건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당시에 이미 박람회 행사 개최 예산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단계 그거를 더 늘려서 이렇게 하는데 좀 제한이 있죠. 그리고 도 예산이나 시 예산 합쳐가지고 하면 몰라도 국가 예산을 더 박람회 개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 국제 행사 승인 절차를 밟아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요. 이 박람회 직접 비용은 아니지만은 선거 관련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항도하고 사도 간에 인도교를 가산하자는 얘기를 제가 재임 때부터 계속 구상을 했던 것이고 국가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박람회 연계사업으로 이 기회에 좀 하자 제안을 한다거나 나항도 진입부에 보면은 해양수산부 사업인데 매립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걸 좀 빨리 이번에 섬 박람회를 계기로 조기해 달라든지 그런 뭐 연계 사업을 많이 좀 찾아봐서 그거를 이 박람회 광의의 박람회 사업으로 포함해서 추진하는 중앙정부도 그런 점에서 좀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가 박람회 치러야 되니까 이런 사업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찾아봐서 전체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람회 개최 전에 26년 딱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여수 섬박람회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국내 각 행사마다 특히 뭐 섬 관련된 행사는 틀림없이 가서 우리 부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2026년에 여수에서 섬 박람회 열리는구나 하는 걸 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때 이제 박람회 기간 중에 방문도 하고 지자체가 참여도 하고 아까 섬 보유 국가를 비롯해서 박람회 기간 중에 많은 나라가 참여해서 자기들 그 섬 전시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참여하면 더 좋고 그래서 그걸 미리미리 하려면은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여수를 찾아오게 해서 여수의 섬을 쫙 알게 해주고 또 그래서 박람회 기간 중에 참여하겠노라 하는 어떤 그 의사도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내고 섬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회 세미나라든가 페스티벌이든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다뤄야 할 의제를 미리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람회 기간 중에 이제 그 확인된 도출된 의제를 가지고 더 깊이 있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고 결론을 도출하고 우리 국내 섬 정책 또 아까 말한 국제사회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야 된다. 그게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그 지침이 2021년에 갱신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이 박람회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를 할 수 없게 방역만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그 지침이 개정되기 전 2020년에 이미 섬 박람회 개최 행사를 기재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개정된 그 지침에 적용을 안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전남도의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전남도와 공동 개최한다 하는 형식을 취한 거였는데 지금 만약에 어떤 걸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도가 주관을 해야 되는 박람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관을 도가 하고 시는 참여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가 독자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박람회는 이제 아마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때는 중앙정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고 예산 규모를 키우자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바꾸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기획자님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당시는 기간이나 소요 예산이나 뭐나 다 이렇게 확인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 저희가 제시한 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그때 승인을 해줬거든요. 신규 사업으로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수시가 주관을 할 수가 없고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걸로 전제하에 예산이나 기간을 다시 보자. 아마 그렇게 새로운 그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요. 근데 저는 박람회 기간을 뭐 한 달 할 거냐 두 달 할 거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시민사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아주 멋진 박람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년, 5년, 6년 지금 한 3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뭐든지 여수를 좀 알리는 기회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리는 걸로 나는 박람회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뭐 더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잘못하면은 주도권을 여수가 도에다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그거를 사전에 기획재정부가 잘 협의를 해보고 추진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시민들 만나 뵈면은 우선 시장으로서 연임을 못한 게 좀 아쉽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현재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도 두 분이 계시고 그런데 뭔가 지역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이라도 좀 나서서 역할을 해줄 수 없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중앙부처에 30년 넘게 이렇게 근무를 했고 시장으로 또 4년간 근무도 하고 전남도라든가 경제자유청이라든가 이런 직책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활용할 수는 있겠는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국회 일이라 하는 거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전체의 어떤 돌아가는 그런 얘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심지어는 어디 방위 산업 업무까지 제가 다 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험이 안 있나 그런 것 활용할 수가 있겠나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합니다.
합니다. 지역에 도움되는 역할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여수를 돌아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SOC 같은 걸 확충하는 문제라든가 관광도 조금씩 위축이 돼 가고 있는데 여수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니까 관광도 제대로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요즘 국가산업 산단도 석유화학 산업이 저거 낙관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럼 뭔가 저거를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겁니다. 여수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우리 수산업도 상당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이렇게 해결해 가려면은 뭔가 정치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여수의 시의회, 또 심지어는 주민자치회도 시범 사업을 할 정도로 이 풀뿌리 민주주의, 아주 그런 일선 단계에서의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부터 이렇게 원활한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시의원들께서 주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이렇게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직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시장으로서 직접 당사자가 되보기도 하고 또 주위에서 시민들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분명히 현재 우리 여수의 정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가 뭐냐 하는 거를 제가 시장 재임을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정치 이걸 꼭 해야 된다. 그건 굉장한 자제력이 필요하고요. 또 시 정치가 어떤 개인적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는 감정에 따라서 갈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국회의원이나 시장 같은 선출직 간에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강요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협치를 해야 됩니다. 시의원 입장에서도 시의원들의 자기 역량에 따라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자유를 침해하면서 어떤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강요한다든지 이거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민들이 소외가 되거든요. 시의원들이 주민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역위원장 얘기를 따라가야 된다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뜻과 생각과 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 주민들,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시의정을 통해서 이게 논의가 되고 그게 시정에 반영이 되고 이런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뼈저리 느꼈고요. 그 시민들의 생각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 여수의 정치 문화가 발전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 저는 아주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니 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제일 크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거는 외교 문제이고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여수가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점에 더 안타까운 것이죠. 현재 우리 이제 민주당이 특히 나서서 오염수 방류 결사 저지 지금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유엔에다가도 이렇게 그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결정이 그렇게 우리 의지를 가지고 저지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플랜 B를 준비해야 됩니다. 일본 방류 시작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방사능 피폭의 걱정 때문에 수산물 소비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지금은 대비를 할 일이고요. 마지막까지 뭐 저지하는 우리 국민적 그런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지만 방류가 강행돼 버렸을 때 우리 수산업을 비롯해서 중간에 유통을 하는 분들 또 식당 수산물 대부분 수산물 취급하는 식당 이거 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다도 다 많은 정점을 지정해가지고 지금부터 확대해서 바닷물도 체크를 했고 또 일본에서 우리 쪽으로 온 화물선들이 그 평형수, 선박 평형수라는 걸 거기서 담고 하고 여기서 이게 또 교환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채취하는 수산물 뭐 수입 수산물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해역에서 나온 수산물도 아주 철저하게 국가가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도록 하고 만에 하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전부 추적을 해가지고 절대 우리 국민들 소비를 하지 않도록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다 폐기한다. 그걸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돼 버리니까 당장 뭐 잡는 업이든 가두리 양식이든 전부 다 피해가 발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나. 우리 그 상인들도 식당 가도 이제 수산물 시장도 다 피해가 왔으면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 대책 같은 거 어떻게 내라. 우리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영업 이렇게 제한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했던 경험이 있듯이 실제로 피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파악을 해서 그 피해 상황도 보상하는 그런 것까지도 좀 준비해야 할 때지 안일하게 피해가 있다 없다 하면서 방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막상 그런 위험이 닥치고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때를 대비해야 된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수와 수산도시고 수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관광객이 확 줄어가지고 관광 관련 업소도 힘들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순천 정원 박람회가 개최가 되면 아마 우리 여수 쪽으로 다 관광객이 숙식 같은 걸 할 거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많이 위축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해외 관광으로 이게 전환이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은행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관광도 국민들이 덜하고 뭐 이런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수의 여러 가지 그 관광 개발 여건들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경도를 포함해서 제대로 못한 그 도중에 다른 도시들은 많이 관광 투자를 했고 관광 컨텐츠가 많이 늘어나서 그쪽으로 관광객이 전환된 것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수의 관광 정책을 전체를 전면적으로 돌아보고 재정비해서 관광에 관한 정책이나 또 관광 자원 개발하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아주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관광 정책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수 관광을 보면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관광객들이 여수를 실증내지 않아야 되거든요. 여수 내 2번, 3번 가봤다, 볼 거 다 봤다 이러면 여수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 계기가 좋은 것이 지금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서 이제 여수 광양항만공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가 주관이 돼가지고 박람회 사후 활용 이거 쫙 빨리 해내야 됩니다. 그 제자리에 관광 컨텐츠가 들어차야 된다. 그리고 거기는 전시 컨벤션 센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여수가 천수답 관광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가는 관광, 전천 관광이 돼야 됩니다. 계속 행사를 거기서 유치를 함으로써 그 관광이 저절로 만들어져는 그거 돼야 되고요. 망성리, 저게 지금 LH 개발로 해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계획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동시에 검은모래 해변을 다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변 관광지가 돼야 됩니다. 남해에서 여수로 해저 터널이 되면 신덕에서 그쪽으로 관광객이 유입이 될 거거든요. 그런 도로 계획 같은 걸 다 추진하고 제가 재임 기간 중에 4차선으로 확장을 했고 마레트는 우회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관광객 유입이 됐을 때 망성리에 그 해변 관광지에서 이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도가 개발이 되고 돌산에서 경도에 케이블카가 또 생기고 그게 여러 가지 그 물놀이 시설이 생기고 숙박 시설이 들어서고 다리로 연결이 되고 경도. 그다음에 화양면의 경제자유구역 그것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정부 쪽에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 처음 옵니다만은 여천전 역세 거기도 여러 가지 복합 쇼핑 시설이 들어오면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가 있어요. 돌산도 지금 관광 컨텐츠 부족합니다. 돌산의 관광 컨텐츠도 더 들어와야 돼요. 11개의 다리로 다 이제 2028년 중국 목표입니다만은 하태 백여가 다 되고 나면은 그 경유하는 섬 10개의 섬을 어떻게 우리가 관광지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 컨텐츠를 우리가 또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수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하는 그런 관광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애월마루도 있고 앞으로 박물관도 생길 것이고 미술관도 생기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수가 와서 관람과 여러 가지 공연 관람 또 미술 전시 관람에서 문화와 예술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관광 생각해야 돼요. 더 나가서는 우리가 세계 선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제 유커도 우리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 그러는데 이 선박람회 기간 중에 여수를 세계에 알려서 한번 찾아온 관광객이 여수를 다시 한번 찾도록 섬도 우리가 많은 관광 자원화를 할 텐데 국제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광 정신입니다. 친절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바가지 씌우고 이렇게 하면 관광객이 다시 찾지 않거든요. 여수에 좋은 컨텐츠가 와서 관광객들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여수를 또 가자 할 정도로 우리 시민사회의 의식이 바꿔져야 됩니다. 관광객이 그냥 뜨내기로 해서 내 돈벌이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을 또 오게 만들어야지 관광객 이렇게 우리가 해야만 여수 관광이 지속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 또 우리 시민사회가 그런 의식 이거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12년 세계 박람회 때 굉장히 그게 우리 수준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또 이게 너무 그 상업적인 것으로 가다 보면은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수의 정치가 민생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 이걸 시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민생 정치, 정치가 우리 지역을 더 발전시키고 또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잘 경청을 하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이 되고 시민들의 아주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활력 있게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그런 정치 풍토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건 우리 시민들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 정치 문화가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주인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